자, 201페이지에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고요. 위에다가 사용 의무 있다. 사용 의무 있다. 딱 적어 놔야 되고. 그리고 몇 가지를 보면 그 3번의 유효기간, 4번의 중개보수는 동그라미. 유효기간 아무런 말이었으면 몇 개월? 3월, 3개월 같은 말이에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유효기간. 그리고 중개보수 여기다가 왜 적어야 돼? 유상이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이 유상이니까 중개보수를 4번에 적을 거 아니에요. 201페이지에. 그래서 유효기간, 중개보수. 유효기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아무런 말이었으면 3월, 3개월이고 중개보수는 당연히 유상이니까 적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내려와 보면 계약자가 중개의뢰인이 갑이고 개공이 을이에요. 소공 X라고 적어놔야 돼. 소공은 여기 관여가 안 된다. 이거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공이 서명 및날인이 아니네. 서명 또는 날인이네. 이거 왜 서명 및날인이 아니에요? 서명 및날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 두 가지만 서명 및날인.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날인 그럼 틀려 이거. 나온 적 있었죠. 정답으로. 서명 및날인은 몇 가지? 두 가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날인. 그렇게.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그런 거고. 됐고. 뒤에 넘겨보면요. 202페이지에서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구분되어 있죠. 이게 우리는 권리 취득용만 잘 보면 돼요. 매수, 임차, 사는 거, 매수. 사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용에는 희망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네.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희망자가 들어가면 뭐다? 취득용. 희망이 없으면 이전용. 따로따로 적어야 되거든요. 우린 취득용만 정확하게. 희망 들어가면 뭐다? 취득용. 그럼 질문. 유효기간 중개보수는 이전용이에요? 취득용이에요? 유효기간 중개보수는 공통이야. 왜냐하면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공통이야. 낚였어.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중개보수 그런 것들은 공통이라고. 이전용도 되고 취득용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유효기간 중개보수는 공통이다. 이전용도 되고 취득용도 된다. 그것 빼고 다른 거는 희망 들어가야 취득용. 그렇게.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유효기간 중개보수는 공통. 그렇게. 가끔 물어봐요. 가끔. 자주 나오진 않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4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독자적으로 문제가 한 문제가 딱 안 나오네요.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안 나와. 최근에 그냥 숫자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 숫자만. 여기서 숫자가 많아서. 요거 인터넷 사이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고 거래 정보 사업자는 이 사이트 운영자를 말해요. 근데 요 인터넷 사이트 누구만 이용하는 거냐면 개공만 이용해요. 개공만. 중개 의뢰인이 이용하는 직방, 다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개공들만 이용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20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05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개공 상호 간의 정보 공개. 개공 상호 간에 개공이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개공이 검색하고 개공 상호 간. 중개 의뢰인은 요 사이트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트 운영자,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206페이지를 보시면 206페이지 밑에 있는 3번 이용 절차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 요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순서대로 딱 한 번. 어떻게 됐을까? 다 맞췄어.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1번 타자만 기억한 다음에 쭉 이야기를 만드시면 돼요. 1번부터 9번까지 이야기만 잘 만들면 돼. 1번 타자만 기억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해볼게. 한번 해볼게. 인터넷 사이트예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1번 타자가 매도인이 1번이에요. 매도인이 개공한테 매도 의뢰를 한대. 야, 나 집 파는 것 좀 도와줄래?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공개를 하죠. 그래서 집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집이 사이트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매수인 나와요. 매수인이 개공한테 매수 의뢰를 해요. 야, 나 사는 것 좀 도와줘. 집 좀 사는 게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얘가 뭐 하죠? 검색을 하죠. 검색해서 공개되어 있는 이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1번인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만약에 얘가 1번이래요. 매수 의뢰가. 1번 매수 의뢰, 2번이 검색인데 아직 공개는 안 돼 있대. 이야기가 안 되잖아. 얘가 1번, 2번이 공개, 매물이 공개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매수를 받고 검색해서 발견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소개하는 거고. 야, 좋은 물건 있어. 매물 소개하면 당연히 오케이를 해요. 나 살게. 얘가 이제 얘한테 알려줘. 매수인 발생 통보. 사겠다는 사람,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요. 얘도 또 알려줘요. 매도인에게. 매수인 소개. 근데 6번, 7번은 제가 매수인 소개 이렇게 썼지만 같은 말이에요. 매수인 발생 통보, 매수인 발생 통보야. 다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으면 매수인 소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겠다는 사람 등장 사실 알려주고 사겠다는 사람 등장 사실 알려주는 건 똑같아. 얘가 오케이를 하죠. 팔게. 2대1로 만나서 뭐 한다? 매매계약 체결돼요. 거래가 성립돼. 이거를 공동중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동중개. 개공이 2명 이렇게 공동중개.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되면 마지막에는 공개한 얘가 통보하는 거죠. 사이트에서 야, 이제 이거 거래가 완성됐어. 이 물건 좀 내려.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한다고.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가 완성된 게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인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만들려면 1번이 뭐다? 매도 의뢰. 1번 매도 의뢰, 2번 공개, 3번 매수 의뢰, 4번 검색, 매물 발견해서 매물 소개하고 오케이 하면은 매수인 발생 통보, 매수인 발생 통보. 6번, 7번은 같은 거예요. 또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2대2로 만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마지막에는 공개를 한 개공이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요. 우리는 1번 매도 의뢰에다가 별표를 크게 칠해놓자. 1번만 기억한 다음에 이야기를 어떻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자. 1번 매도 의뢰 밑에 있는 7번 매수인 발생 통보는 매수인 소개 같은 말이라고요. 매수인 발생 통보, 매수인 소개 같은 말 됐고, 이제 207페이지에서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사이트 운영자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국장이. 야, 네가 한번 운영을 해봐. 사이트를. 그렇게. 지정 절차 볼게요. 이거를. 처음에 지정 신청을 해요. 지정 신청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부가통신 사업자만. 부가통신 사업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가통신이 뭘까요? 인터넷이야.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 왜?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지정 신청하래요. 근데 법인도 되고 개인도 돼요. 다 돼. 자, 질문. 개인들은 인터넷으로 사업 못하나? 할 수 있잖아요. 부가통신 사업자만 되면 다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도 인터넷으로 사업할 수 있고 개인도 인터넷으로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된다고. 다만 오히려 이 법인 중에서 안 되는 법인이 있어. 무슨 법인? 중개법인. 중개법인은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없대요. 중개업 하려고 만든 법인은. 왜? 응?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정해졌잖아.
중개법인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다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거기 안 나온 건 못하는 거야. 인터넷 사이트 운영 못해요. 법에 안 나와서. 할 수 있는 그 법에 안 나왔다고. 못한다. 법인 중에서 못하는 게 있다고요. 개인들은 제한이 없잖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국장에게 지정 신청해야 한다. 맞아요. 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네. 맞아. 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장에게. 즉 다른 사람 찾아가면 절대로 안 된대요.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무조건 국장. 근데 문제는 국장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맞대. 자, 위의 표현과 밑의 표현이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장은 지정을 할 수 있다. 근데 다 맞대. 법에 다 돼 있으니까. 왜냐면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신청자의 입장. 신청자 입장에서는 누구 찾아가라? 국장 찾아가.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 신청을 받은 국장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건 국장 입장이지. 국장은 지정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해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 국장.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다. 누구 입장인지. 위에 두 번 나왔어. 위에 표현처럼.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입장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수수료. 혹시 이거 돈 내나요? 돈 안 내네. 왜 돈을 안 내죠? 돈 내는 거는 6가지가 있고 그 중에 재교부를 빼면 3가지, 돈 내는 거 3가지. 뭐였을까? 시험 보는 거, 등록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맞췄어요.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도 해야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알고 있는 건데 그냥 귀찮아서 말 안 한 거죠. 네.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 거기에 해당 사항 없으니까 공짜. 그럼 질문, 휴업 신고는 공짜, 폐업 신고는 공짜, 고용 신고는 공짜, 돈 내는 거는 딱 6가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지정 요건을 심사하는데 첫 번째 요건은 간단해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돼. 부가통신사업자. 너무 당연해서 일단 빼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면 지정 신청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인터넷 사이트니까 개공 500명 이상 회원으로 모집하래요.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같은 말이 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토탈 500명을 2개 이상 특강도 각각 30명. 서울에서만 다 500명 모으면 안 된다고요? 서울, 인천, 서울, 경기. 서울에서 다 오고 인천 1명 안 된다고. 최소 30명 이상. 얘는 뭐다? 회원. 회원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보처리 기사. 인터넷 사이트니까 1명 이상 확보를 해야 돼.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고,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이어야 돼. 얘네들은 직원이죠. 회원, 직원. 만약에 개공 500명이 직원이다. 말도 안 되잖아. 500명을 어떻게 직원으로 고용해. 대기업이지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시킨 거고 직원은 1명 이상 시키면 된다. 그리고 보세요. 공인중개사예요. 이거 개공 그럼 돼요? 안 되죠. 같은 말이 아니잖아. 마찬가지네. 개공인데 이거 공인중개사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서로 바꿔 쓰면 안 된다고. 개공 500명이면 개공 500명, 공인중개사 1명이면 공인중개사 1명 이렇게 나야 된다고. 서로 바꿔 쓸 수가 없다.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를 보유.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를 보유해야 돼. 근데 이 컴퓨터가 누구 컴퓨터? 거래정보사업자. 이 컴퓨터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지 개공 컴퓨터가 아니다. 개공 컴퓨터로 2번 나왔었다고. 사이트 운영자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서버를 관리하는 거니까. 꽤 용량과 성능 갖춘 좋은 컴퓨터이지.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가. 개공 컴퓨터 X. 그래서 이제 갖추면 지정이 되는데 세 번째 지정하고 지정석 요부. 얘는 30일. 7일이 아니라 30일.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규정 제정 승인. 얘는 3월. 3월 이내 운영 규정 제정 승인. 마지막 설치 운영. 1년 이내. 자, 얘는 지정 신청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근데 이 4번, 5번은 시점이 지정 받은 날부터야. 지정 받은 날. 왜? 지정서를 준 다음이거든.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렇게. 근데 3번은 지정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제 지정서를 주면 지정이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자, 뭐가 중요해요? 숫자. 이 많은 숫자들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어요. 한지문. 가로넣기로. 개공 500명, 2개 이상 특강도 각각 30명. 한 명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닥 헷갈리진 않아. 여기서 30일, 3월, 1년 얘네들을 쫙 이어서 외우고 있어야 돼. 500명이니까 500을 쓰고 500 2개니까 2를 쓰고 각각 30명 30을 쓰고 30일 3월 1년 쫙 이어서 외워야 돼. 31 3월 1년 아메리칸 스타일 1, 월, 년 미국 애들처럼 이렇게 써야 돼.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 사업하는 아메리칸 스타일 1, 월, 년. 그래서 뭔가 해보는 거죠. 치고 듣고 말도 하고 뭔가 해보면 오래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500, 2, 30, 30, 3, 1 500, 2, 30, 30, 3, 1 이거 왜 한 거야? 아무 이유 없어. 좀 더 오래 기억하려고 500, 2, 30, 30, 3, 1 다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500, 2, 30, 30, 3, 1 500만 잘 치면 돼. 500, 2, 30, 30, 3, 1 500명 이상의 기업공인중개사 2개 이상 특강도 각각 30명 30일 3월 1년 요게 500, 2, 30, 30, 3, 1 숫자를 잘 외워야 된다. 숫자를 207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지정 요건 제가 칠판에 적어놨고요. 양가로 3번 지정 신청에서 두 번째 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누구 입장이에요? 신청자 입장. 저처럼 적어놔야지. 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누구 입장이다? 신청자 입장. 그럼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내려왔더니 서류를 내는데 서류에서 동그라미 3번은 별표죠. 자격증 사본을 요때는 내네. 자, 제가 자격증 사본 X, 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세 가지를 계속 안 내다가 자격증 사본을 한 번 낸다 그랬어. 이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낸다. 다른 경우에는 안 내요. 자격증 사본 내는 경우가 한 번밖에 안 나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요때만 내요. 근데 아직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잘 봐야 돼.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안 낸다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만 내고 그러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요? 절대로 안 내요. 다 인터넷으로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걔네들은 안 낸다. 절대로 안 낸다. 자격증 사본은 안 내다가
이때만 낸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별표를 칠해놓고 자격증 사본은 내는구나. 그 옆에다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그 두 가지는 계속 안 낸다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X, 건축물 대장 X. 됐고. 넘겨보면 210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양가로 4번 지정소 교부는 지정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크게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5번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운영기정 제정 승인이고 양가로 6번 하고선 이걸 적어놔야 돼요. 양가로 6번 설치운영 1년 설치운영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소 교부가 30일 운영규정 제정 승인이 3월 설치운영이 안 나왔잖아. 양가로 6번 설치운영 1년 설치운영은 1년 그래서 500, 2, 30, 30, 3, 1 물론 거기 밑에 그림에 핵심에는 나와요. 1년이라고. 근데 그래도 양가로 6번하고 설치운영 1년 적어주면 되겠다. 숫자들을 잘 기억하시고 211페이지에서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의 의무는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 공개를 똑바로 해야 돼요. 즉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되고 또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 중개 의뢰인이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개공이 의뢰하는 거. 그리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지정 취소 플러스 1학년 일반까지 네 번째 줄에 지정 취소 할 수 있으며 1학년 일반 1학년 일반은 이가 있어야 되는데 있죠.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 사람을 차별하고 이게 이가 보이나 보인다. 차석은 몇 등 한 거? 2등 한 거. 이게 의뢰받지 않은 거. 의뢰받은 것과 다른 게 사람 차별한 거 의차. 지정 취소다 1학년 일반. 이가 들어가야 1학년 일반이니까 이게 의차. 양가로 2번 개공은 인터넷 사이트에 필요 없는 정보가 있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돼. 또 거래 완성 사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아까 보세요. 얘가 통보하잖아 이렇게. 왜?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가 완성된 게 남아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 내리라고 통보하라고 지체 없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개공은 1학년 일반은 없어요. 1학년 일반은 개공은 그냥 업무정지만. 의차가 1학년 일반이 있는 거야. 의차가 그렇게.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의차, 개공은 정보 불필요한 정보가 있게 하지 말아라.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 완성 사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고. 자, 지정 취소는 양가로 1번 사유가 5가지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임의적이에요.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니까 가로하고 임의적 딱 적어놔야지. 임의적 지정 취소예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니까. 해야 한다는 안 나와요. 지정 취소는 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보면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네. 지정 취소 해야 한다. X. 하이한다. X. 지정 취소는 임의적. 할 수 있다.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경우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X. 하이한다. X.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질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대요. 지정 취소 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래. 지정 취소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사망했대요. 지정 취소 하야 한다. 사망이니까 X.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청문이 있죠. 들을 청, 물을 문, 변명을 들어보는 거. 어디 앞에만? 취소 앞에만. 그래서 여기서 치읓을 따오고 여기서 치읓을 따서 우리가 취취 하는 거지. 어떻게? 취취. 다 같이 취취.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 취취. 이거 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취취. 취취. 아비요. 이게 아니라 취취. 취소 앞에 청문이니까 취취.
하는 거죠. 질문. 등록 취소 앞에 청문이 있을까요? 등록 취소 앞에? 등록 취소 앞에 청문이 있다. 취소잖아. 자격 취소 앞에 청문 있다. 취소 앞에만 청문. 지정 취소니까 청문 있다. 물론 사망의 사람 빼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그거 빼고 청문 실시 하이한다. 이렇게도 잘 나오네. 업무정지래. 업무정지. 업무정지하기 전에 청문 실시한다. 맞아요? X. 정지 앞에는 청문이 없어요. 취소 앞에만 청문이니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앞에는 청문 실시해야 한다. 정지 앞에는 청문이 없다. 마지막. 토지거래 허가 취소 앞에는 청문이 있나? 토지거래 허가 취소 앞에도 청문이 있어요. 왜? 취소잖아. 취소 앞에는 다 청문이 있다니까. 이거. 나중엔 이거 해놓고도 이거 왜 했는지 몰라. 이거를 내가 이거를 왜 했더라 이러고 있어. 취소 앞에 청문. 그거야. 됐고. 21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청문 실시가 있죠. 두 번째 줄에 사망의사는 빼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망의사는 청문 제외. 그렇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고요. 213페이지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요. 옳은 걸 보세요. 옳은 거. 1번.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는 게 아니네요. 자,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지정서를 받은 다음에 하잖아요. 그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정받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정받은 후에 한다고. 시기가 틀렸어. 지정받기 전이 아니라 후에. 지정받은 날부터 3월. 나중에 하는 거고. 2번은요. 숫자가 틀렸죠. 500명. 2개 이상. 숫자가 틀렸고. 3번은 맞네. 3번은 개공 컴퓨터가 아니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개공 컴퓨터 그런 말이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컴퓨터가 용량 성능 갖추는 거 맞는 거고. 4번은요.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니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5번은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의차. 1학년 일반 의차.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 사람 차별하고 의차. 1학년 일반이지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다. 제재가 틀렸다. 1학년 일반. 답은 3번. 이제 확인 설명. 얘는 한 문제, 두 문제 나오죠. 확인 설명이 말로 설명하는 건데 한 문제가 나오고 작성하는 게 또 한 문제가 나와서 확인 설명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말로 설명하는 거 한 문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한 문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많이 나와. 세 문제가 나와. 또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랑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하면 4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자, 먼저 좀 비교를 해볼게.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 확인 설명서 작성, 쓰는 거 비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정보를 공개했죠? 공개를 한 거 보고서 한 명이 찾아와요. 사겠다고 찾아온 거야. 걔한테 설명하래. 그게 확인 설명이잖아요. 사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설명해줘야 되는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사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첫 번째 주체. 누가 하는 거냐면 개공. 개공이 확인 설명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중요한 거 소공도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중개보조는 못하는 거고, 중개보조는 설명을 못해요.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의무예요. 의무. 이게 같은 의무예요. 우리가 배우는 확인 설명 의무는요,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야. 법에는 그건 규정이 없어. 왜냐하면 당연히 할 거를 전제해.
사겠다고 찾아왔잖아요. 설명 안 해줄 거야? 해준다고. 사겠다고 찾아왔는데 너 나가. 처음부터 그래? 안 그러잖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당연히 설명할 걸 전제해. 근데 어떻게 하래요? 똑바로 하래, 설명을. 그게 확인 설명 의무다. 이렇게. 확인 설명 의무는 할지 말지에 대한 게 아니다. 할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해라.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공은 몰라도 소공은 꼭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잖아. 나 직원인데. 직원인데. 전 직원이에요. 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거는 배우지 않는다고요. 소공은. 뭐 할지 말지는.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똑바로 잘해.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 어떻게? 당연히 한다고 하고 똑바로 잘하는 거다. 똑바로 잘하는 게 의무예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 설명 의무, 똑바로 잘하는 거. 두 번째, 시기. 얘는 부동산을 사라고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 그럼 언제 꼬시냐면요. 중개 의뢰를 받아. 그러니까 사겠다고 찾아오면 꼬시잖아. 중개 의뢰도 없는데 막 길 가는 사람 막 꼬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 우리 삐끼가 아닌데 왜 길 가는 사람 꼬시고 그래. 찾아오면 중개 의뢰 받으면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이 뭔데요? 매매, 임대차가 체결되는 거잖아요. 매매나 임대차를 체결시키려고 꼬시는 거니까 중개 완성 전까지 꼬시는 거다. 중개 완성된 다음에 꼬실 필요는 없죠. 이미 뭐 다 넘어온 사람인데. 세 번째, 대상자. 누구를? 취득 의뢰인을. 사겠다는 사람을 꼬시면 된다고. 이전 의뢰인 X, 거래 당사자 X. 거래 당사자는 2명을 말하는데 둘 다 꼬시는 게 아니에요. 확인 설명은 뭐다? 꼬시는 거다. 꼬시는 거, 꼬시는 거. 꼬시는 거. 말로 꼬시는 거.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누구를? 취득 의뢰인을.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꼬시는 방법.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잘 하고 설명에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그런 거 보여주고 제시하고. 보통 등기사항 증명서 보여줘요. 엔드예요. 엔드. 설명도 잘하고 근거제로 제시도 하고 둘 다 하래. 이게 방법이면서 의무야. 눈치를 채야 된다고. 이 의무가 이거라고요. 설명 말로 잘하고 근거제로 제시도 하고 둘 다 하는 게 의무. 이거 위반하면요.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들여요. 소공은 자격정지. 이게 확인 설명 의무니까. 할지 말지에 대한 건 규정이 없다고. 배우지도 않아. 시험에도 안 나와. 우리는 확인 설명할 때 똑바로 잘해. 이게 의무. 말로 설명도 하고 근거제로 제시도 하고. 자, 질문. 확인 설명 말로 아주 기똥차게 잘했어. 아주 완벽한 브리핑. 근거자료 한 장도 제시 안 했어. 잘했나요? 잘 못했죠. 의무 위반이야. 둘 다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거자료만 100장 제시했어. 잘 못한 거지 그것도. 둘 다 해야 되는 거야. 의무 위반이면 개공은 뭐다? 500만 원 이하가 들여. 소공은 자격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자, 얘만 의무고 다른 건 의무가 아니에요. 특히 이거죠. 매도, 임대 의뢰인, 집주인. 집주인에게 그 집의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얘는 권한. 요구할 수 있다예요. 요구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니까. 권한.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 받는 건 아니다. 자, 근데 요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권한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대요. 불응.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안 줬어. 보통 안 줄 거 아니야. 집주인이 뭐 달라 그러면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안 주면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래요.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그렇게 하는 거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야.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거 아니야. 설명하고 적어놓으면 돼. 자료 안 줬다고 설명하고 적어놓자. 작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정답으로
설명만 하면 된다. X.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불응시 이것들은 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 작성하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첫 번째 주체 누군데? 개공. 개공은 이거 쓸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의무도 있죠. 안 쓰면 업무 정지. 외울 필요 없어. 서니까 정지. 그죠? 서 정지였잖아.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업무 정지. 소공 쓸 수 있어요. 권한. 근데 의무가 없어. 의무가. 안 써도 어떤 제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개공은 안 쓰면 업무 정지인데 소공은 안 써도 어떤 제재를 안 받아.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버리면 돼. 직원이잖아. 얘가 사장님이고 직원이. 쓰라고 시켰는데 얘가 안 쓰고 뺀둥거려. 잘라버리라고. 빨리 잘라버리고 잘 쓰는 직원으로 다시 고용하는 거예요. 어떤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지만 의무는 없다. 중개보조는 권한 의무 자체가 없고. 두 번째 시기. 이거를 언제 쓰는 거냐면요. 시기는 중개가 완성돼야 돼요.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써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같이 쓰겠다. 자, 중개 완성 반드시 돼야 돼. 중개 완성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써요. 매매 임대차가 체결 안 되면 그냥 마는 거예요, 그냥. 자, 질문. 확인 설명을 내가 너무 잘했어. 완벽하게. 말로 설명도 하고 근거자료 제시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너무 올 것 같다가 안 넘어왔어. 꽉 났어. 매매계약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문제는 확인 설명서는 작성을 하는 건가? 내가 설명을 그렇게 잘했다고. 확인 설명서 작성. 집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막 쓰고 있고. 그거 아니다. 꽉 나면 그냥 마는 거예요. 꽉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확인 설명을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가 완성됐나가 중요하다. 중개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꽉 나면 아무것도 안 써. 예. 그 다음 세 번째 대상자, 교부 대상자 나눠주래요.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교부. 자 질문.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왔대요. 몇 명이에요? 2명. 거래 당사자 쌍방 그럼 당연히 2명이고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와도 2명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한 부씩 주는 거예요. 쌍방교부. 그리고 3년간 보존 기간 3년. 보존 기간은 바뀌지 않았어.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뭐가 바뀌었다? 보존 방식이 바뀌었어요. 개정 전에는 사본으로만 보존을 했어야 됐어. 지금은 원본이건 사본이건 전자문서건 상관이 없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별도로 보관을 안 해도 돼요. 사무소에. 그러니까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공전소라는 게 있거든요. 공전소.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전소.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따로 보관을 해놨으면은 사무소에는 보존을 안 해도 된다고. 중복해서 2군데 보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본도 되고 사본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보존 방식이 넓게 인정이 된다. 예. 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원본으로만 보존을 해야 된다. X. 원본, 사본, 전자문서. 또 공전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무소에 별도로 보존을 또 해야 된다. X. 2군데 보존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사무소에는 보존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들. 보존 방식만 바뀌었지 보존 기간은 안 바뀌었어요. 3년. 그 다음 서명 및 날인. 자,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X. 무진장 나오죠. 서명 및 날인 및 또는 X. 자,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 2가지만 서명 및 날인. 아까 전속중개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나오면 뒤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서명 및 날인 되어 있는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 의무예요. 서명 및 날인이. 개공은 무조건, 소공은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공이 일을 안 했어. 그럼 누구만 하면 돼? 개공만. 그럼 소공만 일을 했대요. 소공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개공과 함께 해야 돼. 그리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질문.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일을 했어요.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서명 및 날인 누구누구 할까요? 일단 소공은 해야죠. 일했으니까. 단독으로 하면 돼? 안 돼. 책임자가 함께 해줘야 돼요. 소공은 자기만 단독으로 딱 돼 있으면 위반이에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함께 해주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개인 밑에 있으면 개공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소공은 단독으로 돼 있으면 안 돼. 당해 중개행위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뭐가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2번, 3번이죠. 시기, 대상자, 바꿔치기 잘하니까 확인 설명 이게 더 외우기 쉽잖아. 확인 설명은 뭐다? 꼬시는 거다. 꼬시는 거. 그래서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 꼬시고 누구를 꼬셔라? 취득의뢰인. 부동산 사라고 꼬시는 거니까 취득의뢰인을 꼬시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확인 설명서랑 내용이 똑같은 게 있어요. 거래계약서야. 확인 설명서를 지우고 거래계약서로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단 거래계약서는 보존기간이 5년 차이점. 다른 내용은 완전 똑같아.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확인 설명서만 이것만 잘 기억하면 거래계약서가 나와도 꽁으로 먹는 거라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 확인 설명서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꽁으로 먹을 수가 없어. 아우, 꽁으로 먹기 참 힘들어. 확인 설명서만 기억이 나면 거래계약서는 내용이 똑같거든요. 꽁으로 먹는데 야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는 확인 설명서만 잘 보시면 돼요. 거래계약서는 내용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21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확인 설명을 위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권한 적어놔야죠. 권한. 양가로 2번은 권한 적어놓고 의무가 아니에요. 권한. 동그라미 2번은요. 뭐라고 적어놔야 돼?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이렇게 적어놔야 돼. 저처럼. 동그라미 2번은. 불응했을 때 설명 플러스 기재. 21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권한 적어놓고 권한. 동그라미 2번은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직접 조사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3번 신분증 제시도 권한. 얘도 권한. 의무가 아니에요. 권한. 아니 뭐만 의무인데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고 근거제로 제시하고 얘만 의무. 얘만. 다른 건 의무가 아니라고요. 신분증 제시도 권한.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자. 옆에 보세요. 217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이 뭔데? 양가로 1번이 확인 설명 의무예요. 양가로 2번이 뭐예요?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예요. 중개 의뢰 받았을 때 하는 게 확인 설명이잖아요.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됐을 때 하는 게 작성이잖아.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은 확인 설명 의무, 양가로 2번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다른 거다. 별개. 시기랑 대상자도 완전 다르고 다르잖아. 서로.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은 서명 및 날인.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인데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 일을 한 소공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잖아요. 개공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몇 가지? 두 가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 하고 3년간 보존하는 건데 보존 방식은 바뀌었죠. 보존 방식은 220페이지에서
220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확인 설명서 보존 방식 바뀐 거 별표 치라고 잘 봐둬야 된다고. 원본, 4번 전자문서 셋 중 하나. 그리고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220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220페이지 양가로 3번 확인 설명서 보존 방식이 바뀐 거. 보존 방식이 그렇게 되고요. 밑에 제재가 중요한데요. 좀 쉬었다가 제재를 거래계약서랑 같이 해서 짬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재가 중요해서 제재 별표 치라고 무조건 문제가 나와. 이게 한 문제가 또 제재가 220페이지에서 좀 하시겠습니다.